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MBC 아메리카가 전하는 헤드라인 뉴스 보시며 이어지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보고된 접종소는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짜 백신 접종 카드 거래가 늘고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올해엔 예년보다 더 많은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두 가지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시간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데 주목해야 되고요. 주지사는 급기야 2주간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확산세가 전미 지역으로 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백신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면서 일시 접종을 멈춘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만 남았는데 백신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섭습니다. 자, 동부 뉴욕 뉴저지 쪽의 뉴스, 핵심 헤드라인 뉴스 알려드리면요. 일단 재택근무 영향으로 맨하튼시의 빌딩의 부동산 가치가 무려 25%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즉 100만 불짜리 빌딩이 75만 불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와우, 철옹성 같았던 맨하튼 빌딩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법인세 납부 제한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차례 이상 아시아 혐오 범죄 용의자가 잡혔는데요. 악질범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약자, 즉 여성, 노인 이렇게 약자들만 골라서 폭행했다라고 하는 참 악질범, 종신형에 처해야 됩니다. 어저께 또 LA 쪽에서는 끔찍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5세 미만 자녀 3명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견이 됐고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나타났는데 정신병자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30세의 엄마가 자녀 3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역이 어디냐면요. 샌프란도 밸리.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살았던 지역인데 끔찍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정신병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우스캐롤리나의 총기 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10살 미만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들이 연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약물로 보여지네요. 지금 차 안에서 약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LG와 SK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의 2조짜리 조지아 고민이 해결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던 LG와 SK가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저께 10일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2월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하루 전에 나온 합의라서 복잡한 정치 함수 속에 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을 해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 주민 10명 중 2명만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접종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론 캘퍼린 LAC 회계감사관 사무실이 지난 8일 공개한 백신 접종 성황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서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이들은 전체 주민의 23%에 그쳤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LA 한인타운의 접종률이 낮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맞을 수 있을 때 백신을 계속 맞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방문객 입장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오늘 21일 오전 8시부터 1일 방문 패스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1일 방문 패스 티켓은 5월 21일부터 9월 30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 측은 여전히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방문객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 40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요세미티 공원이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방문객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한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또한 지난 8일부터 동쪽 입구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 이상 방문객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서서히 미국이 열리고 있는 뉴스지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얼바인에서 한인 추정 남성이 여성 한 명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네요. 얼바인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하버드 애비뉴와 코로나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정차한 채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레이크 포레스트 거주자 올해 37살의 마이클 상봉리, 한국인으로 보여지네요. 씨가 접근을 했고요. 열려있던 운전석 문 쪽으로 다가온 상봉리 씨는 이 여성에게 살고 싶다면 뒷좌석으로 옮겨 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뒷좌석으로 가는 대신 자신의 지갑과 현금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상봉리 씨는 그것도 나중에 받겠다며 여성을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고요. 여성이 이런 요구에 순수히 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경찰의 발표를 바탕으로 당시 상봉리 씨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뒷좌석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하자 여성은 저항했고요. 이에 피해 여성은 인근 수리 직원에게 상봉리 씨가 무장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고요. 이후 서둘러 아파트 쪽으로 달려간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누가? 이 상봉리라는 사람이요. 경찰은 CCTV를 통해 상봉리 씨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고 추적을 통해 레이크 포레스트가 자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밤 자택을 급습해 이 상봉리 씨를 체포했고 수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말했던 권총과 유사한 비비건 한정 등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상봉리 씨는 성폭행을 위한 납치 등의 혐의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이고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동양계이지만 상봉리 씨의 진술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여성이 백인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 내용상 상봉리 씨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얼바인 경찰은 오렌지 카운티 검사실장이 상봉리 씨에게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한 기소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정신병자는 정말 인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다시 한번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시고요.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육박했는데요. 추리플레이에 따르면 평균 가솔린 가격은 0.3센트 오른 3달러 97센트로 나타났고요. 이는 일주일 전보다는 1.7센트, 한 달 전보다는 무려 13.1센트, 1년 전보다는 무려 1달러 1센트가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4달러대가 코앞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 10일과 오늘 변동 없이 갤런당 3달러 95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이달 4월을 코로나 회복의 여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지칭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코로나 확산 저지와 관련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 회복의 여정에 있어 이달 4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추가 경제 재개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업체들과 공공장소들의 운영이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페레어 국장은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주민 간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 없이는 타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위생 지침을 지속적으로 지켜 회복의 여정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씨 아시죠? 굉장히 유쾌 상쾌 발랄했던 이 스포츠 스타도 인종차별은 내게는 늘 일상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언급을 했네요. 클로이 킴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아시안으로서 미국에서 겪어야 했던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경험 등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8일 만인 오늘 4월 9일 ESPN의 기관 글을 통해서 왜 자신이 지난 1일 증오범죄 경험을 공개했는지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은 침묵을 지켜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자체가 아시안 증오범죄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클로이 킴은 그런 지적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마다 자신 역시 아시안이고 증오범죄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영향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 클로이 킴은 트라우마와 불안감 같은 느낌이 들 때 자기 자신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말했고요. 전화로부터도 멀어지고 모든 스마트폰을 꺼놓고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등으로 잠시 자신이 접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식으로 그런 심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네요.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기도 멀리 하시고 인스타그램, 노티피케이션, 스마트폰의 노티피케이션도 끄시고 이렇게 스스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계속 있는 것이 너무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천 명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메시지를 SNS로 보내주더라도 단 한 명의 증오하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잔상이 된다고 클로이 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난주 수요일 3월 31일 생각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평소 시달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클로이 킴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킨다고 나무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클로이 킴은 한 달에 이런 증오 메시지를 수백 통 받는다며 많을 때는 하루에 30여 개가 날라올 때도 있다고 밝혔고요. 자신이 프로 선수이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도 아시안 증오범죄 타겟이 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인간들 하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에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 자랑스러운 리그 1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는 토트넘이 맨유의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현진 선수에 대한 현지 언론의 놀라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팀이 약체여서 그렇지 작년 그다음 이맘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김하성 선수, 자, 그동안 타격 부진으로 많이 고생했는데요. 홈런을 때렸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페더러스에 있는 김하성 선수, 와우, 정말 멋집니다. 성실한 친구고 재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황의조 선수도 시즌 11호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리그 아시아 선수 통산 득점 공동 2위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골잡이죠.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선수들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널 가족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